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주말 축구 토토 승무패 6회차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고 한동안 라리가 경기들이 안 들어오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최종 픽 선택하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목요일 저녁 시간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축구토토 승무패 6회차 대상 경기들 볼때법 정리본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업로드를 해드렸으니까 멤버십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최종픽 영상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나오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점 알아주시고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모두 편하게 중간에 광고 없이 쭉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6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마요르카 대 베티스. 자,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마요르카 기준으로 1승 2무 7패로 마요르카가 압도적으로 밀리는 모습이지만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마요르카가 원정을 가서 1대 2로 승리를 기록했었다라는 점과 그때 당시 베티스의 득점이 로셀소 선수가 기록한 시원한 중거리 슈팅이었고 현재 베티스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선수죠. 근데 이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과 베티스의 경우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홈이나 원정이나 실제 득점에서 골 기대값을 뺀 XG 디프 값이 22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왼쪽 측면 수비 자원인 루엥 페라우 선수가 퇴장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했는데 이미 히카르도 로드리게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백을 기본 포메이션으로 가져가는 베티스로서는 왼쪽 측면 주전 수비 자원들의 부상 공백이 커 보일 것으로 보이고 또한 우측면 수비인 유스프 사바리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센터백 자원인 나탄 선수를 우측면에 갖다 놓고 바르트라 선수를 디에고 요렌테 선수와 센터백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측면 수비가 불안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지역 홈발 마요르카가 충분히 베티스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난 맞대결 경기를 봤을 때 기록상은 비슷했지만 베티스가 좀 골 운이 안 따라주는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마요르카의 패배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무승부 정도까지는 베티스가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 베티스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연패를 끊어낼 수 있다라는 패턴적인 측면까지 포함을 해서 저는 이 경기 마요르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본머스 대 노팅엄. 정말 이 경기는 예측하기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리그 10경기째 패배가 없는 본머스와 리그 8경기째 7승 1무를 기록 중인 노팅엄의 경기로 두 팀 모두 상승세를 타 있는 팀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승무패 중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본머스의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점유율 15위로 낮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롱볼 패스 횟수 프리미어리그 2위를 기록 중이죠.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강팀이라고 생각했던 팀들 뉴캐슬을 상대로 승리할 뉴캐슬을 상대로 승리할 때 본머스의 점유율이 낮았고 첼시와 무승부를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맨유를 상대로도 0대 3으로 승리할 때 점유율이 낮았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맹구 새끼들은 강팀이 아닌데 잘못 말씀드렸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본머스는 자신들의 점유율이 낮을 때 공격이 잘 이루어지는 팀인데 노팅엄의 경우는 이번 시즌 점유율이 압도적인 프리미어리그 꼴찌 20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본머스가 홈에서 오히려 노팅엄보다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경기가 안 풀리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점유율이 꼴찌라고 생각했을 때 경기 결과도 안 좋다면 정말 쓰레기팀이지만 현재 노팅엄은 프리미어리그 3위를 기록 중으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것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본머스가 롱볼 패스를 주로 하는 팀인데 노팅엄의 경우가 롱볼 패스 허용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9위로 롱볼 패스가 잘 안 통하는 팀이 바로 노팅엄이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양팀 모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긴 하지만 기본적인 전술을 비교해 봤을 때 본머스가 잘하는 게 노팅엄한테는 안 통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본머스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브라이턴 대 에버턴. 자, 이 경기는 사실상 이번 시즌 기록을 비교해 볼 때 브라이턴의 패배는 선택하기 힘든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득점력이나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브라이턴이 에버턴보다는 훨씬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턴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하려다가 에버턴의 경우가 모예스 감독으로 바뀌었고 감독 부임 후에 두 번째 경기만에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상승세를 탔다라는 점과 제가 에버튼 대 토트넘의 경기 에버튼의 승리 이변을 봤었고 적중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브라이턴에게도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브라이턴 역시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따라붙는 팀이기 때문에 에버턴이 롱볼 패스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으로 뻥축구 한 방에 뒷공간을 내주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과 에버턴에는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대갈박 한 방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서 브라이턴의 승리로만 가기에는 현재 투표율도 72%로 너무 많이 몰려 있고 특히 특이하다라고 보였던 게 양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 브라이턴이 홈에서 4번 경기를 치렀는데 단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특이점도 좀 봤습니다. 어쨌든 최근 경기를 생각해 볼 때는 브라이턴의 승리가 맞지만 맞대결 전적이나 전술상 에버턴도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브라이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뉴캐슬. 자,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6회차 투표율 1위 경기로 누구라도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저 역시도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우스햄튼이 뭔가 이변을 내려면 감독이 바뀌어서 감독 교체빨이라도 있던가 해야 되는데 이반 주리치 감독으로 바뀌었는데도 리그 매경기 패배를 하면서 벌써 5연패를 기록 중이다라는 점에서 사우스햄튼은 끝났다. 감독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그나마 사우스햄튼에서 쓸만한 공격 자원 타일러 디블링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지난 맨유와의 경기에서 요로 선수를 스피드로 압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측면 공격 자원 술레마나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사우스햄튼에 희망이 없다. 몸빵으로 버텨서 무승부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프리미어리그에서 발로도 많은 골을 넣었지만 헤딩으로 넣은 골도 노팅엄의 크리스 우드 선수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뉴캐슬의 이삭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발로 하는 슈팅이야 몸빵으로 어떻게 버텨낸다고 해도 헤딩슛은 진짜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 2위를 기록 중인 사우스햄튼이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경기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HT 마드리드 대 비아레알. 자, 이 경기는 HT 마드리드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 경기죠. 아무래도 HT 마드리드가 레가네스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리그와 컵 경기 포함 15연승을 기록했었다라는 점과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전반 초반 바리오스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한 명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방 압박을 빡세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대1 역전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한 이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데에는 시메오네 감독의 확실한 리더십이 있다라고 보이고 최근에 시메오네 감독에게 기자가 질문을 던졌는데 시메오네 감독의 아들인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에이티 마드리드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비슷한 레벨의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아들에게 좀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시메오네 감독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시메오네 감독님께서 답변을 하시길 23명의 아들들 중 누구를 말하는 건가라고 되려 질문을 하는 모습에서 확실히 팀의 리더로서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즌 HT 마드리드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 경기 HT 마드리드의 승리만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인 열세에 있었지만 강한 전방 압박을 보여줬고 공을 뺏겼을 때는 수비 진영으로 빠르게 복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굉장한 체력 소모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비아레알의 경우는 주중 마요르카와의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기록을 했고 6명을 교체해가면서 체력 안배를 확실히 해줬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HT 마드리드보다 우세하다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이 경기 HT 마드리드가 점유율을 쥐고 경기 운영을 할 텐데 비아레알의 경우 상대방의 공을 탈취했을 때 역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비아레알도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이번 시즌 골 기대감만큼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한 단계 위인 3위를 기록 중인 비아레알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브랜드포.
사실상 브랜드퍼가 이번 시즌 홈과 원정 기복이 가장 큰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원정에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단 1승만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크리스탈의 승무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저는 크리스탈의 승패 투픽으로 브랜드퍼 쪽 이변도 함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 일단 브랜드퍼 경기를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홈에서 보여주던 경기력이 원정에서도 좀 나와준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2대1로 브랜드퍼가 홈에서 승리를 기록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슈팅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많았지만 필드골은 한 골도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었고, 브랜드퍼의 에단 핀록 선수의 자책골이 한 골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슈팅은 많은데 득점이 안 나와서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XG 디프 값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9위를 기록 중인 크리스탈 팰리스죠. 물론 최근에는 마테타 선수의 득점이 지속적으로 터져주면서 많이 결정력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6위와 7위를 기록하고 있는 은베우모 선수와 요하네 위사 선수가 있는 브랜드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고, 브랜드퍼가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고 승리를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점과 맞대결 전적에서 원정팀이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크리스탈의 패배는 조금 오바이지 않나 싶지만, 느낌상 한번 가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어서 저는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토트넘 대 레스터 시티. 자, 이 경기는 언제나 그렇듯이 토트넘의 결장자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벤 데이비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아마 아치 그레이 선수가 수비보다는 위에 미들 자원으로 뛰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주중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려주면서 득점 감각을 되찾았고, 메디슨 선수 역시 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 자원들의 득점 감각이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현재 리그 7연패를 기록 중인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홈에서 오랜만에 리그 승리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사실상 토트넘도 그렇고 레스터 시티도 그렇고 감독 경질빵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 팀 감독 모두 쌍욕을 처먹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원정에서 프리미어리그 최다 실점 2위를 기록 중인 레스터 시티가 패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토트넘에 부상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는 승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풀럼 대 맨유. 아, 지난 회차에 맨유 패배 적중을 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맹구 새끼들의 저주를 풀었는데, 이번 경기는 기본적으로 풀럼이 당연히 승리를 할 것 같은 경기로 보여집니다. 이번 시즌 기록을 보면 풀럼이 확실히 경기력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홈팀 풀럼의 승리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일단 맨유가 지난 브라이턴과의 경기를 패배하고 나서 아모린 감독이 원래 경기가 끝나면 승패에 관계없이 조용히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하는 사람인데, 맹구 새끼들이 사람을 미치게 하니까 개빡쳤는지 라커룸에서 TV도 부셔버리고 이따위로 할 거면 팀에서 나가라면서 극대노를 했었기 때문에 선수들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는지 주중 유로파에서 주장인 페르난데스 선수의 후반 로즈타임 극장골로 승리를 했죠. 다만 과연 맨유가 경기를 잘했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붙고, 프리미어리그 팀이 홈에서 레인저 FC를 상대로 극장골을 넣고 개처럼 좋아하는 건 솔직히 쪽팔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전 수비 자원인 마즈라위, 데리우트 선수까지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불안한 맨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풀럼이 유독 좀 맨유를 상대로 고전을 했었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1대0 패배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상성적으로는 맨유가 앞서고 있다라고 보여서 풀럼의 무승부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풀럼이 현재 홈에서 4경기 연속 무승부만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오랜만에 홈 승리가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 풀럼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6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